고 김영애는 과거 2004년 황토팩 사업에 뛰어들었다. 홈쇼핑에 진출하며 매출 500억 원을 기록하며 김영애의 사업은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이영돈 PD가 진행 중이던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서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 됐다고 보도되며 김영애는 하루아침에 주저앉았다. 이후 법정 공방을 펼쳤고 중금속 검출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이 PD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영애는 이후 사업을 접고 남편과 이혼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았다.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차라리 내 정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죽겠다.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깨어있기가 싫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영애는 2주 전에도 약을 먹고 이틀을 잤다.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우울증 걸린 사람은 잠을 못 자면 소리를 지르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충동을 갖고 있다. 수면제 먹고 잠을 못 자면 환각 상태가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내가 그때 자려고 약을 먹은 게 아니고 정말 큰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아 김영애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다. 소비자 고발과 먹거리 엑스파일 등의 프로그램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라는 유행어로 알려진 이영돈 PD가 배우고 김영애에게 뒤늦은 사과를 했다. 그는 고인이 받았던 고통을 느끼며 오랫동안 사과하고 싶었다. 늦은 걸 알지만 김영애 씨께 사과하고 싶다.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PD는 11일 중구 태평로 인근에서 영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방송을 하다 일생일대의 큰일을 맞았다. 2007년 KBS2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을 통해 고 김영애 씨가 사업한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보도를 했다고 과거 사실을 언급했다. 지난 2007년 10월 5일과 11월 9일 이 PD 등은 KBS2TV 소비자 고발을 통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나온 저철석은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이며 황토팩을 수출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검찰은 참토원 측의 고발에 따라 지난 2009년 9월 이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진 재판 2010년 1월 7일에서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가 들어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KBS의 이영돈, 안성진 PD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의 당사자였던 김영애가 지난 2017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방송을 통해 고인이 과거 황토팩 소송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재조명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이 PD에게 돌아갔다. 이 PD는 고인을 떠올리며 김영애 씨가 돌아가셨을 때 너 문상 안 가냐 등의 댓글을 본 적이 있다.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젠가는 사과해야 하는데 생각했는데 이렇게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 PD는 다시 태어나면 고발 프로그램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몸담았던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소비자 고발, 먹거리 엑스파일 등을 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건 일반화의 오류였다. 한 곳을 고발하면 동종업계 식당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때 그랬다. 잘못한 사람과 잘못을 분리하는 게 어려웠던 문제로도 매번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이 PD의 이번 공개 사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과거 일들을 짚고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PD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관련 콘텐츠 제작과 식품 생산 계획 등 앞으로의 행보를 밝히기도 했다.
김영애는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서 해를 품은 달 출연 당시 췌장암을 앓고 있었지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투병 사실을 숨겼다며 악수는 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허리에 끈을 조여매고 촬영했다고 밝혀 화제가 된 적 있다. 당시 해를 품은 달 촬영 당시 촬영에 지장을 줄까봐 췌장암 초기 상태를 숨기고 촬영에 임한 것뿐만 아니라 김영애 씨가 암 투병을 철저히 숨긴 이유에는 미국에서 공부 중인 아들을 걱정하느라 유학 중인 아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다고 할까봐 혹시 모를 아들의 미래에 지장을 끼칠까 하는 생각에 그랬다고 한다. 이 당시 김영애는 몸무게가 40kg까지 줄었다고 하는데 참 어머니란 존재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보다. 해를 품은 달 이후로 암을 이겨냈다고 하며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라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했고 많은 누리꾼들 또한 췌장암 수술 후인 만큼 건강관리를 잘해서 다시금 빨리 볼 수 있길 바란다는 바람을 남기기도 했다. 배우 김영애 나이는 1951년 4월 21일 부산이 고향이다. 중견 배우 김영애 젊은 시절인 리즈 시절 모습은 참 아름답기 그지없다.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는 얼굴 옆면에 고운 선을 가진 여배우기도 하다. 이마부터 눈, 코, 입술, 턱까지 내려오는 선이 완벽한 비율이다 싶다. 키도 160cm이니 그다시에는 정말 키 큰 미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소속사는 스타빌리즈 엔터테인먼트이고 가족 사랑은 아들 이민우 군이 있다고 나온다. 김영애의 데뷔는 1971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브라운관을 통해 입지를 다져나갔다. 이후 영화 왕심이 임권택 감독 작품을 통해 신성일과 김영애가 호흡을 맞추며 1976년 예술영화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신성일, 김영애뿐만 아니라 최불암, 백예섭 등이 출연했다. 당시 1976년 제작된 영화이면서도 105분의 컬러 영화로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전쟁물 또는 액션 위주의 폭력물을 그 당시 즐겨 다루던 임권택 감독이 오랜만에 문예물 영화에 손대어 수작을 만든 영화다. 서민들의 삶의 의지가 묻어있는 왕심리를 배경으로 신분 격차로 인해 사랑에 실패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다. 결국 1976년 제12회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감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배우 김영애는 이후 화려한 여배우의 삶을 걸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랑에서만큼은 아픈 기억이 많은 배우인 것 같다. 김영애는 이미 한 차례 이혼 후 2003년 5월 5살 연하의 재미 사업가 박모 씨와 재혼했다. 당시 함께 황토팩 사업을 꾸려오며 탄탄대로의 길을 가기도 했다. 인터넷상에서 그 당시 김영애 씨의 황토팩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었고 실제로도 성능이 좋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수의 황토팩 업체들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후 결혼 6년 만에 두 번째 결혼도 파경을 맞았다. 이 당시 김영애의 한 측근은 김영애 씨의 본인은 두 번의 이혼 소식을 알리며 팬들에게 크게 실망을 전하게 되어 무척 미안해하고 있다. 그들 두 사람들은 웬만하면 잘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또 김영애 씨가 지난 2년여간 너무 힘들었고 잠을 못 이루는 나날이 많았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는 날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영애 황토팩에선 중금속이 검출되자 않았음에도 그 여파가 너무나도 커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힘든 상황과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김영애는 바로 췌장암이라는 가장 고치기 힘든 암에 걸리게 된 것이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영애는 최장암 2명 중 아들을 걱정하는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영애는 아들 이민호 씨 덕분에 본인이 버티고 살아간다고 말을 할 정도로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가득하다. 앞서 방송된 SBS 좋은 아침 프로에 출연한 김영애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아들 내외의 신혼집을 방문하여 아들의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한 김영애는 힘든 일도 많이 겪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자신의 일을 찾아준 아들이 대견하다고 밝히며 아들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했다. 이렇게 김영애는 사업 실패로 인한 우울증과 이후 암투병을 하면서도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명 깊은 연기를 선보였다. 김영애가 46년간의 연기 인생을 숨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기다림에 익숙해진 사람이 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이 거의 없다는 아들 민호. 민호의 기억 속 어머니는 대본을 보거나 연기 연습을 하는 모습이 대부분이라는데 사춘기를 맞이하고 엄마와 자꾸 부딪히자 프랑스로 도망치듯 요리 공부를 하러 떠났다. 막상 몸이 멀어지자 마음이 닿았다. 아내 조고은과 결혼 후 1년 동안 세 사람은 여행을 다니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살아온 날들 중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그때를 회상했다는 김영애. 한편 2012년 민호는 어머니와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영주권 과정을 밟던 와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앞으로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울음 섞인 어머니의 전화. 당장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날아온 민호. 식사 한 끼 잘못 드시면 건강에 치명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식재료를 싸들고 촬영장에 상주했다는데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자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화해를 하게 된다.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당신을 자식에게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김영애라는 사람이 살아왔던 세월을 이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좀 더 일찍 어머니를 이해하고 표현을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요. 바보 같은 소리지만. 아들 이민호 인터뷰 중 어머니가 떠나고 8개월이 지났다. 2018년 새해를 맞아 민호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을 지켜줬던 친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한편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걸어가려는 아들 민호. 어머니와 함께했던 한국에 정착할지 미국으로 되돌아갈지 선택을 해야 한다.